안녕하세요. 달조개입니다. 제가 2년 만에 자취 라이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계약한 집을 구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 80%로 자취방을 구하게 됐는데요. 일단 80%로 하게 된 이유는 100%는 매물이 너무 없었고 목적물 변경이 전세 계약 해지 한 두 달 전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 거주지를 찾기까지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80%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부동산 방문을 해서 매물을 볼 때 열심히 권리 분석 공부를 해갔었어요. 뭐 시세의 70%가 융자금, 선순위 보증금, 내 전세금보다 높아야 한다 이런 것들요. 자랑은 아니지만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보는 법을 공부하지 않고 방문하였습니다. 매물을 볼 때 보통 중개인 분께서 완전 후진 집을 한두 개 보여주고 좀 괜찮은 집을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전략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약 5.5평 정도 되는 집을 덜컥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집 시세가 28억 정도고 용자금이 10억, 선순위가 6억, 그리고 제 전세금이 1억 2천이었죠. 용자금 선순위 제 전세금을 다 더해도 시세의 70%인 19억 6천을 넘지 않으니 저는 안전한 매물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서류를 찬찬히 확인해보니 이 집이 다중주택의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위반 건축물이라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가계약금도 100만 원 걸라는 걸 50만 원만 걸어서 뿌듯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계약 바로 다음날 중개인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어필했어요. 당연히 중개인분은 저를 계속 설득했죠. 계약하신 층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중기청은 될 거다라면서요. 근데 저는 중기청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보증보험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더니 중개인분이 저를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집주인분을 설득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이 집이 봉천역에서 5분 거리이면서 집도 거의 신축이었고 5.5평이면 봉천역 인근의 1억 2천 전세 원룸 크기의 평균이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살짝 작은 정도였어서 흔쾌히 계약 파기를 해주시고 가계약금 50만 원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이전의 경험으로 저는 절대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노라 바득바득 이를 갈며 여러 부동산을 방문했고 여러 매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림역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림까지는 안 보고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성대 쪽 위주로 봤었는데 웬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이 한 8평 정도 되어 보이는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일단 부엌이 엄청 컸고 화장실도 길쭉하게 나 있어서 샤워할 공간이 넉넉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이 6평 정도 되는 정사각형 방이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었죠.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권리 분석해봤을 때 간당하게나마 안전한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세가 22억, 융자가 8억, 선순위가 5억, 그리고 제 전세금이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당간당한 집을 왜 들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딱 안전의 마지노선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가계약금 50을 걸었고 자꾸 복비를 미리 달라는 걸 제가 본계약 진행할 때 드린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복비는 안 드렸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가보니 웬걸 회원분께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융자가 8억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시세가 정말 22억 이상이라면 다행이지만 조금만 시세가 낮거나 선순위가 5억 이상일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고 이 집은 은행에서도 대출 안 되는 집이고 중기청이라 가능한 집이라고 혼내시더라고요. 멘붕이 된 저는 중개인께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하필 돈이 급한 사람이었고 하필 제 담당 중개인이 신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당 부동산의 부장이라는 분과 연락을 취하게 됐습니다. 진짜 부동산 잘 만나셔야 되는 게 저는 이미 계약을 시작해버려서 제 전화도 잘 안 받아주고 말도 전달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거의 신랑이 수준으로 계약 파기 연락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고 마지막에는 가계약금 50을 돌려주면 반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마지못해 집주인께 연락을 해주고 연락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속이 타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의린 입장으로 기다리기만 했죠.
그렇게 본 계약일이 점점 다가오는 어느 날 아침, 저는 회사를 가려고 준비하던 도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셨어요. 그 집주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다가 제 나이를 보고 부동산에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동산이 제 연락처를 안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계약서를 뒤져서 제 번호를 알아내고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뭐 좋은 집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둥, 좋은 부동산을 만나야 한다 한참을 말씀하시다가 결국 제 가계약금 50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진짜 본인 변심으로 가계약금 돌려받기가 엄청 어렵다던데 저는 정말 운 좋게 2번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집이 제가 최종적으로 계약한 지금 집이었어요. 저는 거의 중기청에 통달한 상태로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 8평에 거리도 안전한 집을 찾게 되었죠. 다세대 주택이어서 선순위 보증금을 따질 필요도 없었고 무엇보다 융자가 아예 없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제 전세비보다 KB 시세도 높은 집이었고 위반 건축물도 아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내일이 벌써 잔금 치르는 날이네요. 현재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여러분, 중개인분을 잘 설득하면 저처럼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영상을 보신 여러분, 꼭꼭 권리 분석도 잘 하시고 서류도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의 감성적이지 못한 우당탕탕 자취 브이로그를 올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